자, 오늘 저기 수업은 이제 수열 부분 나갈 건데, 이 부분은 사실 앞에 있는 내용하고 좀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만 다시 따로 공부해도 될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배우고자 하는 것들이 또 계산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앞에 이제 지수 부분이 조금 계산이 나오기는 하는데, 뭐 많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일단 여기 부분 따로 좀 단독적으로 공부를 해도 상관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기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좀 기본적인 것부터 다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프린트에도 나와 있긴 한데 얘를 수를 나열하는 게 맞아. 원래는 그냥 나열을 하는 건데, 원래 이 수열의 개념은 뭐냐면은 규칙 있는 것만 찾는 게 아니라 어떤 수를 나열해도 상관없어. 그냥 아무거나 막 써놓은 다음에 얘를 수열이라고 해도 돼. 하지만 수학적으로 좀 의미를 부여하려면 규칙 있는 수열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게 요 수학적으로 좀 다뤄보는 수열의 뜻이 될 거고, 그리고 그 규칙 있는 수열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게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면 될 거고요. 그래서 수를 나열하는데 우리는 규칙 있는 수열을 찾아낼 거고, 이때 그 수열들을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볼 건데, 용어부터 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 하나하나를 이제 항이라고 할 거야. 이 항은 수열 하나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항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첫 번째 나열되면은 첫째 항이라고 하고, 보통 A1 이렇게 씁니다. A2, A3, A4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항을 이렇게 쓸 거고, 제1항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첫째 항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야. 당연히 얘는 제2항, 제3항, 제4항도 되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도 되고,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n번째 항에 해당하는 이 AN을 보고 뭐라고 할 거냐면은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일반항 AN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얘네들은 우리가 지금 다 수를 나타내는 항을 의미하는 건데, 얘는 뭘 의미하냐면 식을 의미하는 거고, n이라고 하는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n에 따라서 얘가 바뀐다라는 거, n 대신에 1 대입하면 1항이 나오고, n 대신에 2 대입하면 2항, 3 대입하면 3항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 AN을 구하는 게 최종적으로 좀 목적이 될 것 같고, 얘를 또 다른 표현을 이렇게도 써. AN을 이렇게 중괄호에 집어넣으면은 이 기호는 뭐냐면 AN이라는 수열을 이렇게 쓰더라. 그래서 일반항을 내가 한번 그냥 편하게 n-1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여기에 1 대입하면 그럼 첫째 항은 0이 될 거고, 둘째 항은 1이 될 거고, 셋째 항은 2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을 다 찾아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일반항을 이렇게도 쓰는데 n-1이라는 일반항을 알면은 이렇게 쓰기도 하더라. 그래서 식이 n에 대한 식이 있는데 중괄호가 있으면 얘가 일반항이라는 거다. 그리고 an은 이렇게. 보통은 이런 숫자들을 보고 규칙을 찾아서 이렇게 쓸 거고, 대표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수는 이런 게 있어. -1하고 1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러한 수열을 우리는 이제 일반항을 좀 찾아볼 거야. 그러면 -1의 n제곱 뭐 이렇게 찾아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거는 이런 거. 혹시 이거는 일반항이 어떻게 될까 고민해 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혹시 생각을 한번 좀 해보자. 9가 나오고 첫째 항, n 대신에 1 대입하면 9, 2 대입하면 99, 3 대입하면 999, 4 대입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9999가 나오는 일반항을 찾는 거야. 얘는 뭐 대답 안 하겠죠? 이렇게. 네, 제가 쓸게요. 그냥 여기에 n 대신에 1 대입하면 9, 2 대입하면 99, 3 대입하면 999 뭐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이거의 업그레이드를 좀 해보면 또 이런 게 있어. 3, 33, 333. 그럼 얘 일반항은 뭘까? 얘는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좀 비교해 보는 거야. 얘는 9, 99, 999고 3, 33, 333이라서 여기에서 뭘 해주면 되냐면은 나누기를 해주면 돼. 3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3분의 1, 10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일반항 구할 수 있더라. 괜찮을까요? 그래서 요게 수열 기본 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숫자들을 보면은 항 하나의 숫자 하나가 이렇게 대응되기 때문에 교과서에는 뭐라고도 써져 있냐면은 n을 자연수라고 할 거고 r을 실수라고 한다면
이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 관계로 어떤 표현을 하냐면 자연수에서 실수에 대응되는 함수 관계인 것도 예를 보고 수열이라고도 하더라. 그래서 요 n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수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항은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n번째 항이 있는데 여기에 다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연수에서 그 결과물들은 사실은 마이너스 1도 나올 수 있고 분수도 나오고 실수 모든 게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수로 대응되는 관계로 이렇게 쓰기도 하더라. 뭐 이거 중요하진 않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일반항입니다. 일반항을 알면은 모든 항들을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함수화 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중에 조금 어려운 거 하나만 해보고 갈게요. 우리 프린트에 보면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프린트에 18번 좀 볼게요. 얘는 좀 18번이고요. 자, 일반항을 추측하래. 여기는 지금 우리가 그냥 수열 단원이기 때문에 추측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일반항을 구하는 건데 얘네는 항 첫 번째 항이 이만큼인 거야. 1 곱하기 1. 두 번째 항은 3 곱하기 3이고 세 번째 항은 5 곱하기 5고 네 번째 항은 7 곱하기 7이야. 그럼 n번째 항, 즉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홀수들이 제곱이 되어 있는 거야. 두 개 곱해져 있는 거라서 홀수를 표현하는 식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겁니다. 2n-1의 제곱일 거고 확인하는 방법은 n 대신에 1 대입하면 1 곱하기 1, 2 대입하면은 3 곱하기 3, 3 대입하면 5 곱하기 5 이렇게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곱의 관계에 있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될 거고 다음에 다음 단원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단원에 넘어가면은 더 어려운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 구해낼 수 있어야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홀수를 곱한 거야. 그럼 짝수 표현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지금 홀수라고 하는 것은 2n-1로 표현하면 돼. 사실 이 홀수라고 하는 것은 2n-1도 되지만 2n 플러스 1도 돼. 이렇게 2n-2n 플러스 1을 표현하는 것을 다 홀수를 표현하는 방법인 건데 보통 우리가 이제 n에다가는 1부터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1항이 1 나오게 하려면은 여기에 써놓고 얘가 1일 때 1이구나 라는 걸 알아내서 여기에 일반항은 이걸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 짝수도 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하냐면 짝수 표현하는 방법은 2n이라고 써도 되고 또는 2n 플러스 2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더라. 1 대입하면 2, 2 대입하면 4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1 대입하면 4부터 나오는 짝수를 이렇게 표현할 거다. 그래서 수열이라고 하는 것에 일반항 구하는 것까지가 얘기를 한 거고요. 그게 이제 여기 프린트에 있는 수열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로 봤을 때는 등차 수열로 넘어갈 겁니다. 자,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 아까 우리가 수열 중에서 크게 규칙 있는 수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고 얘의 정의는 뭐냐면은 요거야. 차가 일정한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서 차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앞에 항에서 이렇게 설명할게요. 앞이 아니라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빼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일정한 수들을 수열,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로 쓰면 좀 어려운데 예를 들면 쉬워. 1, 5, 8, 11, 그 다음에는 14, 17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때 이제 얘가 등차 수열인지를 확인해 보려면은 뒤에 항에서 바로 앞에 걸 빼보는 거야. 그럼 얘도 3이고 똑같이 바로 앞에 걸 뺐을 때 이렇게 일정하게 뺀값이 3으로 같을 때 우리가 이런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그 차, 얘가 차가 지금 3이거든. 그 3을 공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호로는 보통 D라고 많이 해서 얘는 지금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인 거고 그러면 이걸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쓸 수 있어. AN 플러스 1이 뭐냐면은 n번째 항 바로 다음 n 플러스 1번째 항인 거고 그 앞에 있는 항은 뭐냐면 AN이라서
이렇게 빼면 공차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게 얘를 보고 우리가 등차 수열임을 알려주는 식 중에 하나다. 일반항 갖고 찾는 거예요. AN과 AN 플러스 사이에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일반항 구하는 거야. 그 다음은 얘는 규칙이 있는 수열이기 때문에 일반항을 정할 수가 있는데 찾는 방법을 여기서 찾아볼게. 자,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거야. 첫 번째 항은 2, 두 번째 항은 5인데 공차하고 첫 번째 항하고를 이용해서 2 더하기 3. 얘는 첫째 항하고 공차가 3인데 곱하기 2해서 8 될 거야. 더해서 네 번째 항은 2 더하기 3 곱하기 3을 할 거고요. 그래서 n번째 항을 구해보면은 첫 번째 항 플러스 공차 곱하기 여기가 3이 된 이유는 4였기 때문에 3이고 3이었기 때문에 2고 아무것도 없지만 사실은 1이 있는 거라서 빼기 1을 한 거야. 여기에서 빼기 1을 곱한 게. 따라서 방금 저기 표현되어 있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얘를 전개해서 3n-1이라고 하는 일반항을 전개하면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낸 거고 얘를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이거야. 첫 번째 항이죠, 이게. 그 다음에 얘는 n-1을 곱할 거고요. 그 다음에 d를 보통 3이 d잖아. 이렇게 뒤에다가 쓸 거다. 이렇게 쓰는 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이야. 그런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잘 살펴보면은 이거다. 이 식을 전개하면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것도 좀 필기를 하면 책에는 프린트에는 있더라고요. 일반항을 PM 플러스 Q라고 표현을 할 거야. 왜 저렇게 안 쓰냐면은 우리 이렇게 전개를 해서 정리하면은 n에 대한 1차식이 나올 거라서 이런 꼴로 항상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이걸 보고 P가 뭘 의미하는 걸 알 수 있냐면은 얘를 아까 전개해보니까 이렇게 됐잖아. 그럼 얘가 P를 의미하는 거고 3이 의미하는 바는 뭐였어? 공차였더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n에 대한 1차식이 나와 있어.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고 그때 공차가 P다. 이렇게. 괜찮을까요? 이런 거? 좀 어려운 내용으로는 얘가 뭐가 있냐면은 공차가 지금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좀 그래프화 시켜서 직선의 방정식 느낌으로 좀 표현을 하는데 내가 공차가 양수라고 표현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얘를 내가 이렇게 그린 거야. 그러면 모순이 생긴다. 일단 첫 번째. 자, 어떤 모순이냐면 n은 우리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무슨 수밖에 안 돼? 자연수지, 자연수. 근데 이렇게 그리면 자연수를 넘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얘네는 일단 기본적으로 n은 자연수라는 거. 그리고 직선으로 표현했지만 여기선 이런 값은 못 가져. 마이너스 1번째 값은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첫 번째 n의 1일 때랑 그 다음에 뭐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런 아이들의 점만 우리가 값을 의미로 부여할 거다. 직선은 그러면 여기 있는 건 의미가 없는 거야. 여기 있는 거. 근데 왜 직선으로 표현하느냐? 나중에 이게 좀 필요할 때가 있을 거고 일반항을 구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냈을 때 절대값이 붙은 우리 절대값 나오면 좀 어려워지는데 절대값 나오면 얘를 접어 올려서 접근할 때 나오는 문제가 있을 때 다시 한번 그건 정리를 해줄 거고요. 지금은 그냥 기본적으로 일반항이 1차, n에 대한 1차식이 나와. 그러면 얘는 등차 수열인 거고 공차가 P다. 뭐 이 정도로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항까지 표현을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조금 빨리 구하는 것도 해볼게요. 우리 일반항 구할 때 이거 외우는 거야. 암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데 선생님이 이걸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이걸 보고 공차가 3이야. 그러면 얘 일반항은 그냥 3n으로 무조건 시작할 거야.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n에다가 1을 대입해봐. 그러면 얘는 3이 될 거고 첫 번째 항은 2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빼기 1을 써서 일반항을 바로 구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거야. 이렇게 구하는 게 일반적인 거고 1차식이라는 걸 활용해서 구하면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까지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은 특징을 좀 살펴볼게요. 얘네들은 뭘 할 거냐면은 우리 첫 번째 항은 괜찮은데 두 번째 항은 A1 플러스 D 이렇게 쓸 거거든.
그 다음에 A3, 세 번째 항은 A1 플러스 2D 이렇게 쓸 거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이제 뭘 좀 비교해 볼 거냐면, 그러면 A7이라는 항하고 A14라는 항하고 비교를 좀 해볼 거야. 그러면 A7은 뭐냐면은 첫 번째 항 플러스 6D가 될 거고, 14번째 항은 첫 번째 항 플러스 13D가 될 거야. 그럼 얘네들이 같아지려면은 여기에다가 몇을 더하면 되냐면 7D를 더해주면은 A14랑 똑같을 거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런 식을 변형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내용은 등차 중앙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설명한 것은 등차 수열, 요거 두 가지 일반항, 그리고 등차 중앙입니다. 등차 중앙은 저기 있는 걸 가지고 갈게. 일단 요 5개를 생각을 좀 해보면 2, 5, 8, 11, 14인데 가운데 항에 대한 의미야. 8이 가운데잖아. 그래서 이 8은 5하고 11하고 더한 다음에 나누기, 또는 2하고 14하고 더해서 나누기 2한 거랑 똑같은 값이야. 그래서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 A, B, C, D, E가 등차 수열이야. 그럴 때 여기에 C라고 하는 값은 B하고 D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한 거랑 같아도 되고, A랑 E를 더한 거를 나누기 2해서 C라고 표현해도 되더라.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내가 요걸 쓸게요. 얘가 등차 수열이래, 이번에는. 자, 그랬을 때 얘가 가운데니까 AN 플러스 1은 2분의 AN 플러스 2 써도 되고요. 자, 2를 여기다가 곱해도 돼. 여기다 곱한 거 잠깐 여기다 써보면은 2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가 될 거고, 요 식을 살짝 정리해보면 이렇게 된다. 얘는 AN 플러스 1이 2개 더해졌고, 그래서 하나는 우변으로 이항할 거고, 그 다음에 AN은 좌변으로 이항하면은 요것도 하나 알아두면 좋아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AN 플러스 2 하나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AN 플러스 1도 되더라. 그래서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인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AN 일반항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가지고 등차 수열을 알려주는 요 식은 이렇게 변형해도 등차 중앙 때문에 이거 보고 등차 수열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게 등차 중앙입니다. 그래서 등차 중앙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냐면은 등차 수열 파트에 여기 있어요. 4페이지 잠깐 볼까요? 4페이지 등차 중앙에 대한 내용. 거기에 요거 하나만 적을게요. 보라 색깔이 없거든요. 이 내용. 요거는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거는 5페이지에 있는 유형입니다.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가 있대. 근데 그 등차 수열을 이루는 게 3개인지 4개인지 여기에 따라서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3개가 있어. 그러면 A-D, A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를 일반적으로 잡는다. 4개가 되는 경우는 요거는 조금 다를 수 있어. 이렇게 잡아도 될 거고요. 또는 A-2D, A-D, A 플러스 D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가 있다. 우리 왜 아까 전에 짝수가 있는 거랑 홀수가 있는 건 얘기한 것처럼 얘는 등차 수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3개가 있는지 4개가 있는지에 따라서 수를 이렇게 잡던지 이렇게 잡던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이제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6페이지 오른쪽 아래에 있어요. 자,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어떤 기호로 쓸 거냐면은 이렇게 SN으로 쓸 거야.
모든 수열의 합은. 그래서 그 수열의 합이 의미하는 SN은 뭐냐면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얘기를 할 거다. SN. 그래서 수열의 합을 SN으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이 수열들을 살펴봤을 때 등차 수열이면 등차 수열의 합인 거고 이 수열들이 등비 수열이면 등비 수열의 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얘를 증명하는 방법이 좀 필요로 할 거고요. 증명은 이렇게 할 거야. 증명은 이 SN은 두고요.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을 A1 플러스 D라고 쓸 거고 그 다음에 AN-1은 어떻게 쓸 거냐면 첫째 항 플러스 n-2의 D로 쓸 거예요. 그 다음에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 플러스 n-1의 D로 이렇게 쓸 거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SN을 하나 더 쓸 건데 순서를 역으로 쓸 거야. 이거부터 쓸 거야. 얘부터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 항 플러스 n-1의 D. 이거는 중괄호를 할까?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있는 AN-1은 A1 플러스 n-2의 D. 그 다음에 요걸 쓸 거예요. 두 번째 항 A1 플러스 D.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A1 이렇게 쓸 거고요. 얘를 더해. 더하면 좌변은 ESN이 될 거고 우변은 이제 잘 더해보면 A1이랑 요 식이랑 더할 거야. 그러면 A1이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n-1의 D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밑줄 친 애들끼리 더해보면은 똑같이 A1이 두 개 있는 거고 D를 얘랑 더하게 될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 n-1의 D가 될 거라서 아 얘네는 전체 다 이렇게 써지는구나. 따라서 정리를 하면 이거야. 2로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똑같은 식이 몇 개 더해지는 거냐면 n개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씩 생게 n개였거든. 그래서 n개 곱하기 2a1 플러스 n-1의 D로 등차수열의 합을 구할 거다. 이렇게. 괜찮을까요, 요거?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을 구해라 라고 하면 뭘 알면 되냐면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항의 개수, 그리고 공차 이 세 가지를 알면 등차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는 거더라. 자, 근데 여기서 이걸 좀 잘 보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얘를 우리 AN을 아까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첫째 항 플러스 n-1의 D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여기 보니까 요 식에다가 첫째 항만 더하면 돼. 그래서 첫째 항 플러스 n번째 항을 하더라도 얘랑 똑같은 느낌으로 구할 수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우리 아까 얘가 몇 번째였냐면 두 번째 항이었고 얘는 n-1번째 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도 돼. 2분의 두 번째 항이랑 n-1번째 항이랑 더해도 돼. 또 그러면 이것 때문에 뭐도 되냐면 여기 위로 쓸게요. 2분의 n 곱하기 그러면 A5 플러스는 A 뭐랑 더하면 될까 여기? 여기가 A1일 때 AN, A2일 때 AN-1이야. 그러면 규칙이 있는 거야. 얘네들끼리 더했을 때 n 플러스 1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돼. 그래서 여기는 n-4번째 항이랑 더해줘도 되더라. 그래서 얘는 문제 프린트에 좀 여기도 없기 때문에 좀 적어야 될 것 같아요. 6페이지 오른쪽 아래 보면은 네, 없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적을게요. 요거 빨간 색깔로 밑줄하는 예. 그 다음에 등차수열의 합을 좀 활용하는 건데 내가 이거 좀 적어 놓고 할게. 우리 등차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에세이는 자 2분의 n에다가 2a1 플러스 n-1의 d였다. 그러면 혹시 얘도 전개를 하면 뭐가 나올 거냐면 얘는 n에 대한 2차식이 나올 거야. 이렇게 n에 대한 2차식으로 전개가 될 거다. 전개한 거예요, 요한애를. 그랬더니 n에 대한 2차식이 나올 거고 요 정도만 기억해도 괜찮을 것 같아. 자, 여기 보고 우리 아까 일반항을 구했을 때 요거 아까 한 거, 방금 한 거 Pn 플러스 Q가 있으면은 이거 보고 일반항은 어떻게 구했어? 아, 일반항이 아니라 첫째 항, 아니 공차 어떻게 구했어?
P 괜찮아요? 공차 P. N의 개수. 그럼 이걸 보고도, 그럼 얘 보고 공차는 어떻게 찾을까? 이걸 찾는 거야. D가 뭘까? 이거 전개하면 2분의 dn제곱으로 시작을 할 거거든. 뒤에 더 나올 거고. 그래서 2분의 d라고 하는 게 뭐냐면 P랑 같은 거야. 그래서 공차 D를 물어보면은 공차는 여기서는 2P구나.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얘는 근데 요거 알면 좀 빨리 풀 수 있는 거니까 공차가 2P n제곱의 개수의 2배를 해주면 공차가 나올 거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면 2차식이 나올 거고 2차식 나오면 여러분 생각해야 돼. 2차식 나오면은 이거에 뭘 구하는 거냐면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어. 조금 어려운 내용을 좀 얘기할게요. 최대하고 최소를 구하려면은 2차 함수기 때문에 공차의 부호가 중요해. 최소값을 가지려면은 P가 양수여야 될 거고요. 최대값을 가지려면 P가 음수여야 돼. P가 음수란 얘기는 위로 블록인 거고요. P가 양수란 얘기는 아래로 블록인 거라서 최대값을 갖고 최소값을 갖는 거야. 괜찮을까요? 근데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 걸 찾는 거는 또 뭘로 설명할 수 있냐면 일반항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 자, 우리 최대값을 가지려면은 일반항의 양수값들을 계속 더해야지만이 돼. 그래서 여기는 AN이 양수인 것만 더해야지만이 합이 최대값이 나올 거고 얘는 일반항이 음수인 것만 더해야지 최소값이 나올 거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차수열이라고 하는 합은 n에 대한 2차식이 나올 거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데 최대값은 공차가 음수일 때, 최소값은 공차가 양수일 때. 그리고 일반항으로 표현하면 양수들만 더하는 게 최대값이 나올 거고 이런 거 잘 생각하셔야 될 거야. 최소값은 일반항을 구해서 음수인 것만 다 더한 게 최소값이 나올 거다.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마지막은 요겁니다. 이제 SN과 AN 사이의 관계식이야. 그러면 등차수열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 SN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열의 합이잖아. 등차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을 찾는 거고요. SN이 주어질 거야. 그러면 얘는 보통 n에 대한 2차식으로 이렇게 주어질 거야. 근데 이거 가지고 AN을 찾으래. 그러면 어떻게 찾을 거냐면은 우리가 이걸 알거든. SN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라는 걸 알고 있고 AN을 구하고 싶은 게 우리 목적이기 때문에 SN-1을 구해. 그러면 얘는 어디까지 더해지는 거냐면 n-1까지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빼버리면 돼. 좌변 빼면 SN-1이 되고 그러면 우변은 다 사라질 거고 남는 게 AN일 거다. 그래서 SN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는 걸 보고 SN과 AN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따라서 SN에서 SN-1을 빼란 얘기는 이렇게 하란 얘기야. SN은 상관없어. 근데 SN-1은 뭐냐면은 저 식에다가 n-1을 이렇게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요 식과 요 식의 차를 이용하는 거야. 그게 일반항이 나올 거고 얘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면 답은 n에 대한 1차식이 나올 거고 여기에 n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유는 뭐냐면 n이 여기에 1이 들어가면 여기 0번째 항이 생겨버리니까 기본적으로 n은 2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첫 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의 합은 같을 수 있어. 같아야지만이 되지.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줄 거야. 여기서 조금 어려운 내용은 뭐냐면 근데 얘가 같은지 다른지를 해봤을 때 같아. 그러면은 얘네 둘이가 같으면 답을 그냥 이렇게 끝내는 거야. 그냥 첫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의 합이라고 얘기해 주는 게 여기에 있는 거고 이걸 좀 문제를 이따가 풀어보긴 할 건데 얘를 바꿔가지고 얘가 만약에 다르면은 위에 있는 걸로 정답을 쓰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이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게 SN과 AN 사이 관계식 쓸 때 항상 두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주시고 문제를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